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냐? 정말 이제 이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정말 이게 거의 뭐 성인의 경지가 아닌가. 정말 이게 깨끗하고 도덕성 있고 그다음에 법리에도 밝고 모든 걸 이게 갖춘. 그래서 이제 268표 차로 대법원장이 통과된 이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1957년생입니다. 경주.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임기가 70이니까 아마 이제 2027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마 임기하고 같이 할 것 같아요. 4년 정도. 근데 고향은 이제 경주입니다. 천년고도 신라의 경주고 대구 경북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법대를 나와서 미국의 코넬대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으로 지명이 된 이런 이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 퇴임 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한 그 권순일이처럼 화천대의 고문료로 연봉 2억을 월 1,500씩 이런 이제 권순일 같은 자가 아니고 정말 청렴하게 성균관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한 이런 이제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냐? 법조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옛날에 대법관 퇴임 시에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논문집을 하나 정정을 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안민정법, 정법, 바른 법으로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바로 이제 국민의 자유와 행복. 어제 대법원장 취임사에 쓴 글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안민정법, 바른 법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그만큼 후학들의 존경을 받는 이분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크게 두 가지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두 가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사법 재판과 관련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사법 행정과 관련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재판의 경우는 지금 이제 재판이 김명수 들어서 심각합니다. 재판은 상당히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속한 재판이 아니고 지연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재판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느냐. 지금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판사가 재판을 하나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래야지 국민이 믿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간통죄가 있을 때 어떤 판사는 간통했다고 구속시키고 어떤 판사는 간통했는데 집행유예를 풀어줘버리고 판사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재판이 되면 이게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개판이. 근데 지금 재판이 어떻습니까? 정치 재판. 완전히 로또 복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창호이 이런 판사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본인도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유, 자체 모순되는 사유로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시켜버린 이게 유창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박병곤 이자는 이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정말 노무현의 권양숙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실형을 6개월을 때린 이게 박병곤 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재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판사들이 정치 로또가 되지 않게 정말 이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판사들 제대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된다.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과 관련한 두 번째로 이제 바로 지연 문제죠. 지금 이제 김명수가 들어서서 민사재판은 3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은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OECD 보고서를 보면 재판이 10% 지연되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는 2% 떨어진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2배가 늘어나면 200% 지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법 불신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 심각합니다. 실제 제일 심한 게 송철호 건이죠. 송철호 건은 이제 김미리 판사가 이자가 이제 15개월 동안 준비 절차만 끌다가 결국 3년 10개월 만에 1심이 놓은 게 바로 이제 그 송철호 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는 어떻습니까? 그 복잡하지도 않은 이미 정경심 사건에서 다 대법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사건은 1심이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윤미향은 2년 5개월. 이게 1심이 노는데 걸린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재판의 지연, 이거는 정말 이게 심각한 우리 그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판할 때 그때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무조건 다른 재판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이래서 주 4회 해가 6개월 내에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좌파 판사들은 좌파 정치인들에 대해서 임기를 다 부정하고 송철호가 재판 도중에 다시 울산시장 나왔지 않습니까? 떨어졌지만 황운하도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고 특히 이재명 재판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전략이 선거법은 총선 이후로 끌어보자.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다음에 백현동 위례 성남FC 이건 아예 대선까지 한 3, 4년 뭐 당군 일에 최대한 끌어보자. 왜? 송철호 건도 3년 10개월인데 우리 4년만 끌면 다음 대선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무가 신속한 재판, 과거처럼 독려해서 중요 이재명 재판부는 다른 사건 하지 마. 이것만 해서 일주일에 3-4번 해. 이래서 반드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게 첫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명, 재판과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부과된 두 번째 책무는요, 바로 이제 이거 사법 행정과 관련된 이런 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장 추천제죠. 예를 들어 법원장을 판사가 직선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기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30% 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게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이자들이 한 20-30% 단합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법원장을 뽑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원장은 판사들 눈치를 보니까 전혀 이게 신속한 재판이나 독려를 못하는 이게 법원장 추천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판사들은 전부 법원을 떠나가고 지금 이게 사표 제출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승진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 대우로 승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승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우리 공정하게 공산당처럼 승진제도 없이 똑같은 판사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결국 신상 필벌이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메리트가 없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 사이에 일주 3개, 한 주일에 3건 이상 판결문을 쓰지 말자. 일주일에 3건 선고. 이게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에 사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판결 중에 대다수는 자백하고 간단한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대로 이게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이런 사건도 많아요. 근데 일주일에 3건을 선고한다? 일주일에 3건. 한 판사가 들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옛날에 저희 그 선후배들 판사들 보면 주말에도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퇴근할 때도 기록 가져가서 판결문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일주일에 3건 이상 선고하지 말자. 이게 불문율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고법 부장 승진제나 법원장 추천제 폐지라든지 이런 게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고 이런 판사들이 승진하고 우대받고 그다음에 진짜 무능하고 일도 못하고 이런 판사들은 퇴출돼야 됩니다. 판사도 퇴출을 시게 되는 거예요. 정치 판사들 퇴출을 시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저도 법조 30년 경력이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법원장은 이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김종인 비례 전문 김종인의 이거 할아버지인데요. 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제가 싫어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이분은 정말 이제 그 위대한 우리나라의 법치의 틀을 세운 이런 이제 그 대법원장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외풍을 막아준 정말 이게 꼿꼿한 이런 이제 그 대법원장이었어요.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문제 있는 게 바로 김명수. 이거는 우리 사법 역사상 지워버려야 될 흑역사 6년입니다. 이자가 단지 우리법연구에 해장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게 경험도 없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문재인이가 대법원장으로 바로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바로 이거 춘천에서 법원장이니까 관용차 타고 그냥 서초가면 되죠. 근데 쉬한다고 가방을 뒤에 메고 그리고 이제 그 고속버스 타고 동부터미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초역에서 대법원까지 이게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갖 서민 코스프레 이런 쇼를 해놓고 나중에 대법원 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 관사를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도록 그래서 이제 놀이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손자가 놀도록 이게 관사 재테크 아닙니까? 실제 그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이게 외교부 장관 관사죠. 여기보다 더 화려하게 처음으로 수십억 들여서 꾸민 이게 김명수 아닙니까? 그렇게 서민적이라 하더니 자기가 대법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그 관사에 자기 며느리가 한진의 법무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현아 옛날 땅콩 해양 사건 이걸 이게 승소했다고. 아니 그 한진의 며느리 변호사들을 대법원장 관사에 초청해서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자기 며느리가 거기 있다고 대법원장 관사에 초청해서 만찬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낼 때 민주당 눈치 본다고 수리도 안 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 다음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검찰은 김명수를 소환해서 빨리 영장을 청구하라. 빨리 김명수를 사법 처리해라. 이게 우리 무너진 법치를 조금이나마 세우는 길이다.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면서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가 철저하게 무너뜨린 우리 사법부를 다시 반석 위에 세워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